네, 이미 500만 관객을 훌쩍 넘어선 영화 청년경찰 논란이 촬영 현장인 서울 대림동 일대 그리고 중국의 국내 동포사회를 넘어서서 중국 본토로까지 확산되는 조짐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번 얘기 나누려는 주제에 대해서 먼저 보시죠. 네, 중국의 CCTV와 황구망이 이미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중국 동포들을 비하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대림동 주민들과 중국 동포 단체 40개가 참여하는 이 청년경찰 공동 대책회까지 출범을 했다. 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심상치 않습니다. 일이 네. 커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512만 넘고 있거든요. 오늘 관객들은 점점 많아질 텐데요. 주말에 영화 자체는 재밌어요. 네. 근데 문제는 바로 대림역 12번 출구를 필두로 해서 범죄가 벌어지는 소구를 이 제중국 동포 사회로 이제 지목했다는 점이 그러니까요. 문제인데 네. 이게 저는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서 과거에 한인 사회를 비하한 게 있는데 네. 그게 헐리우드나 혹은 미국 LA 지역 내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동포들이 다 이게 울컥하고 불끈하게 되는 일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는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장사 안 된다. 또 왜 우범지대로 묘사를 했느냐. 우리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표현이 멈추는 줄 알았는데 이게 넘어서서 이제는 뭐 제중국 동포 전반적으로 이제는 중국의 언론까지 가세했는데 잘 보시면 사드 갈등 때문에 안 그래도 혐한 분위기, 그거 한류에 많잖아요. 대해서 반대하는 네, 분위기가 커졌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소재가 되겠습니까? 그쪽에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이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부은 듯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이게 뭔가 좀 이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이 영화 청년경찰의 장면 속에서는요, 서울 대림동의 일부 중국 동포들이 소녀들을 납치한 뒤에 난소를 적출해서 파는 장면이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 한 장면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무식해! 이거 입으로 나올 수도 있어! 수사의 세 가지 방법, 그거 써볼까? 피해자 중심 수사, 물품 중심 수사, 현장 중심 수사. 아니, 사람 목숨보다 절차가 중요해요? 네, 저희가 자극적인 중국 동포들 그 사투리나 이런 거는 좀 뺐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화를 아직 못 봤습니다만 그런 장면들 우리 저 백기종 팀장은 보셨다면서요? 예, 제가 영화를 봤는데요. 네. 이제 영화를 보게 된 건 특히 청년 경찰 이것 때문에 사실 저 내용은 그렇게 뭐 복잡하진 않거든요. 경찰 대학에 들어가게 된 뭐 동기나 경위 전후 사정이 나오면서 이제 애출 애박을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을 접하게 되죠. 한 여성이 납치되는 걸 목격을 하면서. 네. 근데 영화를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갑자기 대사에서 이 그 현장을 찾아가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대림동을 딱 지칭을 해요. 네. 그러면서 여기는 칼부림이 나고 아주 범죄 집단 같은 그런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는 순간 이건 문제가 있겠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현실로 드러났죠. 그러니까 영화의 어떤 묘미를 주기 위해서는 특정한 지역, 그러니까 중국 동포들이 살고 있는 대림동을 거명을 했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정말 심각해요. 뭐 흉기라든가 또 말 자체라든가 그곳의 형상들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주는 네. 이런 것들이 묘사가 됐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최영일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40개 단체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국시보라든가 네. CCTV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논란이 조만간 아마 잠잠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중국 동포를 마치 범죄 집단처럼 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건데 그 전에도 그런데 그런 유사한 영화는 좀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황해, 신세계, 뭐 악녀 이런 영화 있어요. 그런데 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아주 잔인한데 잔인한 장면에 항상 등장하는 게 중국 동포입니다. 조선족이라고도 한때 네. 불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보면 특히 중국 동포의 어떤 깽단이랄지 어떤 패거리들이 나와서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영화를 이렇게 눈 뜨고 보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잔인한데 그 전에는 왜 문제가 좀 덜 됐다고 제가 판단해 보건데 그 당시에 이렇게 대림동이라는 이런 걸 딱 특정하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지역을. 단지 그렇죠. 네. 중국에서 건너온 중국 동포가 와서 지금 영화 뭔가를 황해 장면인데요. 그렇죠. 잔인하게 해결하고 나서 신세계, 예.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그 스토리를 전개했는데 이번엔 딱 대림동이라는 걸 딱 정확하게 영화에 나오는 거죠. 저도 뭐 대림동, 특히 대림동 가면 대림시장이 있습니다. 네. 그 아주 전통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중국과 관련된 음식이랄지 물품을 파는 걸로 유명하고 가면 또 중국 동포들이 굉장히 많고 또 중국인도 있어요. 그런데
근데 저렇게 대림 시행을 딱 찍어서 하니까 사실 대림 시행에서 사는 중국 동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 이거 너무나 중국 동포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악의적인 어떤 혐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피해를 미치고 있다. 그래서 내 영화 상영도 중단하고 또 영화 관계에 나와서 사과도 하고 피해도 보상하라 이런데 사실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화 관람객 수는 뭐 500만이 넘지 않았습니까? 512만. 예. 예술과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는 가기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막에 대림동에 상은 중국 동포들의 어떤 전혀 관련이 고려하는, 없다. 네, 그런 자막 정도는 좀 영화에 넣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김광삼 변호사 말씀도 있었지만 과거에 그 중국 동포들이 좀 문제가 있다. 원정 폭력을 한다. 이게 이제 영화 황해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때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나마, 네 한국 가 사람 하나 죽이고 그래. 니 왜 농담인 줄 아니? 니 여기서 그 돈 다 못 문다. 참. 그 사람 손가락 가져와야 된다. 손가락. MG. 어휴 깜짝이야.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디서 나오냐고. 저도 저 영화 보면서 네. 정말 저런 게 저걸 감독판으로 보면요. 네. 정말 뭐 필설로 묘사할 수 수위가 높죠. 네. 거기다가 뭐 이렇게 뼈다귀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개뼈다귀죠. 김윤석 씨가 예. 너무 저 리얼한 연기를 해서 연기가 리얼하니까 저기 진짜처럼 와닿고요. 예를 들면 또 이 꼭 중국 동포 비하는 아니지만 네. 이 원빈이 등장했던 아저씨 같은 영화도 네. 장기 적출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심각해요. 청년경찰은 거기에 비하면 사실 좀 코믹한 영화예요. 이 진지한 영화가 아니거든요. 황해나 뭐 아저씨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명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이게 다문화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문화 현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1950, 60, 70년대 미국 영화를 보시면요. 마피아 영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에 조폭 영화의 계보가 있잖아요. 마피아 영화 하면은 누가 주로 악당으로 지목이 됩니까? 대부 시리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탈리아 이민자들. 시칠리아. 네, 시칠리 예. 출신의 이탈리아 이민자들은 마치 다 마피아의 일원처럼 돼 있고 네네. 그다음에는 또 뭐 아일랜드 이민자들 이런 식으로 되다가 요즘에는 러시아 이민자, 베트남 이민자 그렇죠. 점점 아시아로 넘어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헐리우드의 영화 문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리얼리티를 더 강화하고 자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됐는데 네. 제가 아까 정책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건 네. 청년경찰 제작진과 주연들이 대림동에 가서 주민들과 좀 친화적인 행사도 하면서 자 저희 절대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과 다릅니다 하고 홍보대사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런 화해 제스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 동포들, 특히 대림동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 굉장히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시죠. 택시 기사가 말한 멘트가 생각나요. 대림동 그곳에는 외권 없는 조순족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매일 칼부림 싸움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왜 그럴까요? 이런 매체 역할이 중요했다는 거죠.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한 가지를 10가지를 보여주고 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언론이 나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바로 중국 관영 CCTV 같은 경우에는 왜 항의하는지 그리고 영화 제작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걸 보도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미 취재를 끝냈다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관영 인터넷 매체인 황구망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영화가 중국인 거리를 모욕해서 제한 중국 동포들 단체들이 화가 났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도를 한 상황이거든요. 자, 이 두 매체는 그야말로 중국의 전국적인 이제 그 영향력이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자 수억이 이제 그야말로 보게 되면 혐한 분위기가 점점 고조될 게 우려돼서 영화 배급사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나서긴 했어요. 뭐 이렇게 공식 사과도 하고 그랬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말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그 통계청이 발표한 걸 보면은 외국인 거주자가 약 147만 정도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 중국 동포가 거의 반수를 차지하는 형태입니다. 또 그 왕래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사드 고고도 미사일 문제가 됐는데 황구시보나 CCTV에서 이걸 중점적으로 보도할 가능성이 계속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고고도 그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사실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에 대한 그런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게 지금 대세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반전을 깨하자. 그래서 이제 상당한 명분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도 결국 우리 중국 동포들을 비하하는 이런 모습을 부각을 시키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영화 제작사라든가 이런 관련된 단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제스처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진정에서 우러나는 어떤 사후 대책이 필요하다. 뭐 자막이라든가 또 현장에 그런 어떤 중국 동포들 대림동뿐만이 아니라 네. 전국에 지금 널려 있는 수십만의 중국 동포들의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네. 네. 영화는 영화로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또 쉽게 볼 만한 분위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화사 측의 발빠른 대응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진정하는 그런 한중 양국의 모습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